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요즘 원달러 환율 계속 높고요. 덩달아 물가도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지 또 내년엔 어떤 분위기가 예상되는지부터 오늘 경제 라이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란 경제 전문 기자 박소 매경 이코노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옥수수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옥수수 값이 요즘에 좀 이상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국제곡물관측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지난달 봤더니 식용곡물 수입 단가 일제히 지난해 같은 달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입하는 단가가 떨어졌군요. 네. 옥수수 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식용입니다. 톤당 보자면 한 2.4% 떨어졌고요. 제분용 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5%나 떨어졌습니다. 네. 식용콩도 7%, 그 체유용 콩도 9% 넘게 하락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 변화는 달러 기준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그거는? 네. 원화로 환산했더니 되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입 가격은 이렇게 또 원가는 떨어졌는데 우리가 내는 가격은 또 올랐다 이건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따르면요, 지난달 원화 기준 옥수수 수입 물가 지수가요, 이 전년 동월 대비해가지고 4.4%나 올랐습니다. 네. 콩은 10.6%, 밀은 2.5% 떨어졌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 단가는 이제 오르는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네. 옥수수뿐 아니라 지금 수입하는 모든 물가. 네.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수입 물가가 다 껑충 올랐는데 실제 우리가 직접 먹는 소고기, 뭐 치즈, 커피 이 값도 엄청 올랐더라고요. 계속 떨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주변에 그 카페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원두를 공급하시는 분들도 카페 사장님도 다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5년 전에 비해서 국제 원두 가격이 올랐는데 이거를 원화로 환산했을 때 무려 5년 만에 280% 올랐다. 더 오른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3배 가까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수입 물가 지수라고 합니다. 수입 물가 지수를 보통 이제 그 전체에서 100으로 환산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커피의 수입 물가 지수가 지난달 원화 기준 379.71이랬는데 2020년 대비해서 280%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소고기 수입 물가 역시 달러 기준으로 30% 상승했는데 여기 원화 기준으로 따지니까 60.6% 올라서 상승폭이 2배에 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치즈 90%, 뭐 콩 37.2%, 옥수수, 밀 이런 것들의 수입 물가도 원화 기준으로 20% 이상 올랐다 그러니까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수입하는 것도 원래 가격이 떨어진 것도 더 오르고 더 오른 건 더 오르고 네네. 그런 상황이군요. 이 고물가는 이 높아진 환율에 여하튼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연평균으로 봤더니 올해가 가장 높을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좀 아까 의아하실 텐데요. 아니 외환위기 직후가 더 높았던 거 아니야라고 네.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이달 19일까지 올해 원달러 평균 환율을 보면 1,421.16원입니다. 그런데요, 98년의 평균 환율은요 1,394.97원이에요. 한때 많이 올랐는데 맞아요. 평균 연으로 봤을 땐 그런군요. 그러니까 98년에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때 많이 올랐지만 네. 평균적으로 보니까 1,400원 밑이었는데 사실 올해는 약간 그 6월 달에 좀 떨어진 걸 빼고는 고환율 상황을 계속 유지하면서 평균 환율이 1,420원대에 올라온 겁니다. 뭐 사실 올해 며칠 남긴 했지만 네. 뭐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올해가 98년을 제치고 연평균 환율로 따지자면 최고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외환시장 폐장일이 12월 30일입니다. 정부는 이 환율 종가를 낮추기 위해서 총력전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금융위원장이 한 방송에서 나와서 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타나면서 반도체 기업 실적 호조, 증시라든지 경제가 호조를 보이면서 사실 좀 많이 안정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국고 채금리가 살짝 오르고 외환시장 변동성이 좀 올라가면서 이제 경계감이 좀 있는 것들이 사실인데요. 저희들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선제적으로 시장 안정 조치를 행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선제적으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박 기자, 어떤 준비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가장 국간에서 좀 안정적으로 달러 많이 갖고 있는 데가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이제 외환 스와프라는 제도를 갖고 있거든요. 이 방법이 뭐냐면 이제 한은에다가 한은과 외환 스와프를 한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국민연금이 한은에 원화를 맡기고 여기에
달러를 빌려서 쓰는 방식 이게 이제 외환 스와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거를 연말쯤 되면 이제 뭐 종료하고 다시 할지 말지 이렇게 연장 재협상 이런 협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원화가 지금 흔들리고 원화값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외환 스와프를 연장하겠다. 그것도 650억 달러로 연장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걸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해서 연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상 시장에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시장에 달러를 끌어들이는 효과가 어느 정도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환율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말 환율 종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종가를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총력전을 펼친다. 왜 연말에 마지막 종가가 환율이 중요한 건가요? 그 북클로징이라고 하죠. 기업들이 회계상으로 1년에 장사를 이제 마감을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환율이 바로 연말 종가 환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환율이 변하기 때문에 평가액이 달라지는 거긴 하지만 기업의 전반적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올해 많이 벌었는지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를 기준점으로 정한 환율이기 때문에 아마 이 연말 종가 환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고환율이고요. 그리고 이게 고물가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내년에 어떨지도 지금 걱정되는 상황인데 내년 소비자 물가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구조적으로 환율이 내려오기는 쉽지 않다. 고환율 상황이 유지될 거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 정부가 어쨌든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이건 역시 단기 처방이고요.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국내의 달러 수요는 줄이고 달러 공급을 늘어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달러 수급 관점에서만 보자면 내국인의 직접적인 기업의 직접 투자, 해외에 대한 직접 투자, 그리고 이제 증권 투자가 있거든요. 증권 투자는 국민연금과 이른바 서학개미가 있을 텐데 사실 수익률이 좋은 시장으로 가는 걸 말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계속 갈 거고요. 미국 시장이 좋으니까. 그리고 이 기업의 직접 투자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수출을 잘해서 달러를 벌어와서 국내에다 달러를 환전해서 국내 달러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출 기업들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해외에다 직접 공장을 짓고 거기다 투자하는 수요가 워낙 많아졌습니다. 지금 이게 미국이 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갖고 들어와도 굳이 환전을 안 하고 앞으로 다시 투자할 건데 라고 생각해서 시장에 달러를 풀지 않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김영범 정책실장이 기업들 관계자 불러다가 달러 좀 풀어라,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사실 기업들의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노리고 환전하기보다는 오히려 투자를 위해서 달러를 쟁여두는 방식이 기업 입장에서 이익이죠. 구조적으로 환율이 낮아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내년 환율 전망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반 소비자들은 이미 지금 허리띠 졸라매기에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밥값을 줄이러 편의점을 갔다, 뭐 소개팅 하러 저녁 식사비도 좀 네.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런 불만도 되게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린고비 챌린지 아십니까? 네, 자린고비라는 게 사실은 네. 뭐 이제 좀 아껴 살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챌린지라는 게 결국 이제 내가 자린고비를 얼마나 실천했는지를 이렇게 그 SNS나 이런 데다가 좀 보여주는 이런 건데 보통 보면 뭐 옛날에는 하루 뭐 10,000원의 행복, 그래서 하루에 10,000원 쓰기 이런 걸 했는데 요즘에는 일주일에 10,000원 쓰기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그걸 SNS에 서로 공유하고 와 대단하다 서로 칭찬하고 이런 네.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와 지금 청년들 사이에서는 우정과 사랑도 포기할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네. 좀 우픈 현실인데 네. 그러니까 우정이나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저희 데이트도 하려면 돈도 들고 그런데 이런 이제 단체 모임이나 이런 여러 가지 회식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자린고비 챌린지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지금 현장에 있는 목소리가 사실상 굉장히 소비를 굉장히 위축시키고 네.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자녀들의 학원비도 줄였다는 소식이 있어요. 5년 만에 줄였다고 합니다. 처음이라고 합니다. 학원비는 사실 미래에 대한 투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좀 안정적으로 가잖아요. 웬만해서는 안 안 줄이죠. 줄이죠. 사실 네. 식비를 줄이거나 다른 걸 좀 줄여도 학원비는 안 줄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2020년 4분기 이후 5년 만에 자녀가 있는 가구의 학원비 지출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여기 줄이고 저기 줄여도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학원비까지 줄이는 상황이 펼쳐졌다. 그만큼 우리 가구가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물가 이렇게 근심 가득한데 호텔 뷔페는 좀 다른 세상 얘기기도 해요. 지금 뭐 1인당 22만 원 뷔페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게요. 참 저도 좋아하지만 가보지 못하는 곳인데 이게 이른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K자형
성장, K자형 소비 결과가 아닐까라고 합니다. K자라고 하는 게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더 많이 쓰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고 더 못 쓰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호텔 뷔페를 봤더니요. 22만 5천 원, 뭐 이렇게 올린 곳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산술적으로 4인 가족이다라고 하면 거기다 뭐 음료수 하나라도 좀 시키고 하면은 100만 원 돈 나오는 그러네요. 겁니다. 90만 원. 그런데 네. 이것도 약간 특별한 날 좀 써보겠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예약이 다 찼다라고 그래요?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호텔 뷔페 말고도 지금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의 명품관 매출이 또 그렇게 늘었다고 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이것도 환율하고도 좀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지금 역대 최대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은 또 역대 최고치로 지금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한 2천만 명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명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강남 쪽에 있는 백화점을 한번 보시면 예전에는 면세점에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외국인들이. 근데 이제 지금은 백화점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 외국인들이 들어가는 거군요. 그러면 환율. 네, 환율을 생각해 보시면 네. 거의 그 글로벌 생각했을 때 자기 나라 영국 같으면 지금 파운드화가 거의 원 기준으로 했을 때 2,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영국 현지에서 사는 것보다 우리 한국에서 만약에 세일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사버리면 싸게 살 수. 거의 한 15% 20%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가리라든지 반클리프 아펠 같은 이런 그 외국 브랜드지만 명품 브랜드들이 11월만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역대 최고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20개 만약에 그 중고 집단이 명품의 중고 집단 20개 중에 14개가 현재 11월까지만 해도 누적 매출로 전년 대비 역대 최고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고환율이 주는 부담이 상당한데 또 외국인 관광객도 이 와중에 우리나라 좀 많이 찾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